355페이지 보시면 355페이지가 아니네. 353페이지네요. 그 2번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라고 나온 부분. 자, 그걸 좀 신경 쓰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요 사업 시행자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배운 거 나머지 그 사업할 때도 내용 똑같이 쓰시면 돼.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시행자. 우리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무슨 차이예요? 시행자, 시공자? 보통 시행자는 주체라 그래. 직접 공사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공자 그러면 직접 공사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주죠. 건축주 시행자야. 근데 이제 공사 맡기면 공사하는 사람이 뭐죠? 시공자. 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면 조합은 뭐죠? 시행자야, 시행자. 근데 건설회사 우리가 지정하죠. 무슨 건설회사한테 공사해라. 그럼 뭐야? 시공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란 이야기예요. 그 주체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먼저 행정청 시행자라는 게 있어. 행정청인 시행자. 그럼 주로 앞으로 행정청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국가나 누구예요? 지자체잖아.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청이죠. 자, 국가는 항상 누가 대신? 장관. 지자체 하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이제 비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은 이 국가나 지자체 외의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을 전부 합해서 누구? 비행정청. 그럼 여러분도 만약 시행자야. 그러면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야? 비행정청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하나 구분하는 행정청이 하나, 시행자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또 이렇게 구분해.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여기서 이제 공공시행자는 그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 그럼 행정청 시행자가 다시 한번 누구? 국가하고 지자체. 거기다가 무슨 공사라는 게 있잖아.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거. 이 공사를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래? 공공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행정청하고 무슨 공사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공공시행자 이렇게 말해요. 민간시행자는 이 사람 외의자. 그러니까 행정청도 아니고 공사도 아닌 사람. 그게 누구? 민간시행자. 그래서 앞으로 민간시행자는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 그래. 토지 소유자.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 아니야 이거? 건설회사야.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공사할 때 땅 사들일 거 아니야. 사들이면 뭐야? 토지 소유자.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대단하지. 여기 공부 안 하지. 그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우리 개인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야. 건설회사. 자, 예를 들죠. 어디 신도시 만들어. 근데 신도시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안 하시지 공부? 저거 앉아서 펜이나 굴리고 있지. 공부로 안 오셨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민간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그러면 누구? 건설회사 그러면 돼. 우리 건설회사들. 그 사람들이 공사하려고 뭐 했어? 땅 샀어. 사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야? 토지 소유자. 그래서 민간 쪽에 시행자로 넣어. 우리 일반 개인들은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시행자 되려면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여러 명이 모이는 뭐가 돼? 조합이잖아. 조합.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등 할 때 조합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일부 참여가 되는 거지. 조합은. 아셨지?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고, 자, 우리 민간 건설회사고,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는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뭐가? 조합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시행자라는 뜻이에요. 요게 앞으로 국토계획법 배우든, 도시개발법 배우든, 도시정비법 배우든, 요게 기본 원리로 돼 있어. 시행자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법률로 들어가면 원칙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놨어. 원칙은 행정청이야. 그럼 행정청 중에서
다시 원칙이 있겠죠. 행정청 중에 원칙은 무조건 공법에서 누구 말한다면 된다 그랬죠? 특광, 시장, 군수야. 앞으로 국도교육 시간에 원칙 하면 무조건 누구? 특광, 시장, 군수를 말해. 이 사람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시행하여야 한다야. 특광,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울산광역시장은 어디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대한 누구야? 시행자야. 울산광역시 시행자는 누구다? 울산광역시장이야. 자, 이제 예외로 들어가 보면 예외 1번은 그 특광시장 군수가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지. 자, 특히 도로 만들 때 도로는 그 지역에서 끝나 다음 시군으로 연결돼. 다음 시군. 그럴 때 걸쳐 있잖아. 그럼 걸쳐 있으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이제 입안할 때 인접안 이렇게 배우셨지? 입안할 때는 인접한 경우도 할 수 있다. 인접했다는 게 바로 여기는 걸쳐 있다는 표현이야. 사업할 때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하라 이렇게 놨지. 협의하라. 그리고 협의할 때 시행자를 정하면 된다. 공동시행이라는 건 없다. 입안은 공동 입안이 돼. 입안할 때는 계획 만드는 건 같이 할 수 있지만 공사는 같이 시켜놓으면 절대 제대로 되지가 않아. 서로 경계 부분 공사하려고 해, 안 하려고 그래? 어느 거잖아. 자기 쪽이 유리한 쪽만 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아예 그 방법을 없애놨어. 시행할 때는 같이 만드는 방법은 없어. 한 사람으로 정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도 이제 협의 나왔으니까 불성립 나오겠네요. 자, 불성립 되면 역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야 돼.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지정해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울산광역시, 경주시 이쪽에 하나 더 해서 포항까지 할까요? 포항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울산광역시는 누가 한다? 울산광역시장이 시행자야. 이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자, 경주시는 경주시장이 경주시에 대한 시행자고, 포항시는 포항시장이 이 포항시 전부에 대한 시행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이렇게 연결됐다고 한번 예를 들어죠.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이 시군에 걸쳐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걸쳐졌으면 경주시장하고 포항시장이 어떻게 하라? 협의하라 이렇게 하겠죠. 협의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두 사람 중에서 하나로 정하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경주시장이 하든 포항시장이 하든 한 사람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제 안 된다면 누가 할 거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뭐 해줘라? 지정해줘라 그 말이야. 그럼 지정하는데 도지사가 할 건지 국토부 장관 한 걸지는 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대로 같은 도였다. 그게 같은 도면 도지사가 하고 도가 다른 도였으면 누가? 국장이 알아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지. 같은 도니까. 이해가 되셨지? 자, 그런데 이 도로가 만약에 경주시하고 울산광역시였다더라. 그럼 역시 협의해야 되겠죠? 한 사람으로 정해야 돼. 불성립되면 그때는 누가 해야 돼? 국장이 지정해주면 된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이제 걸치다 보면 이렇게 걸치게 되면 혼자 못하니까 협의해서 한 사람으로 정하고, 정했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 같은 도였다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도가 서로 다르다면 국장이 지정해줘라. 뜻을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것만 알면 돼. 공동시행 없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든 예외든 했는데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국장과 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 다시 한번. 국토부 장관은 무슨 계획이다? 무슨 계획인 경우? 그렇지. 항상 특광시장 군수가 나왔을 때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면 장관 나와. 그럼 도지사는 뭐냐? 걸쳐 있어. 그러니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면 도지사가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특광시장 군수가 아니면 누가 국장과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다른 거 다 빼고 이름만 물을 때는 자 항상 원칙은 누구? 특광시장 군수. 예외하면 도지사나 국장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국토부 장관은 사유가 뭐야? 국가계획과 관련.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까지를 행정청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큰 예외가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때 비행정청은 본인 스스로 시행할 수는 없고 행정청 시행자로부터 자 뭐를 받아서 지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아까 우리 누구를 말해? 토지 소유자 건설회사. 그럼 건설회사가 사업하려면 그 행정청이 뭐 해야 돼? 지정을 해야 돼. 그럼 지정하면 그때부터 시행자가 되는 거지. 그 지정했으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해줘? 고시. 공고하면 어떻게 돼? 잠깐만 효력 나오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 아까 공사하면 몇 년씩 걸리죠? 1단계 하면 몇 년? 3년, 2단계 하면 3년 후잖아. 그럼 한 10년 걸릴 거야. 근데 공고해 놓으면 잠깐밖에 효력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 한다? 고시. 뜻 아셨지? 그러니까 잠깐 할 때는 공고고 오랫동안 할 때는 고시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고 뭐까지? 고시까지 해서 알려주고 효력이 계속 나오게 해줘야 돼. 그럴 때 공고가 아니라 뭐다? 고시한다. 뜻 아셨지?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이런 공부가 자꾸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공부가 되시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비행정청은 지정받으면 이때부터는 행정청과 동일하게 돼. 지정받으면 그때부터 누가? 행정청과 똑같은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면 누가 하는 것과 같아? 울산광역시장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일반인이 하는 걸로 보면 뭐 못하게 되지만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걸로 보면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시행자. 자, 비행정청은 공사도 있어. 그죠? 공사도 있어. 근데 그 중에 민간 시행자 공사 빼고 특히 누구? 토지 소유자. 이 민간 시행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돼.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지정 요건. 그 지정 요건이 그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를 해야 돼. 토지 소유를 하고 그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받으면 민간 시행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토지 소유자 전체 토지 얼마 갖고 있다고?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제곱미터 땅이 있어. 그 얼마? 뭐 67만 아니면 70만 정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지정받아 할 수 있다지. 자, 그래서 소유를 얼마 이상? 3분의 1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전체 소유자 얼마? 2분의 4 동의 받으면 우리 건설회사도 누가 될 수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이 부분이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배운 것이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봐. 그럼 똑같이 나와 또.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법은 어디든지 하나를 배우시면 그게 다 각자 쓰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쓰일 수 있게 돼 있어. 그때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만 이제 공부하시면 시험장한테 찾아지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행자 하면 크게 분류하는 방법부터. 자, 이거 분류법이에요. 분류법. 분류를 할 때는 자 크게 뭐 아니면 뭐로? 행정청 아니면 비행정청 아니면
공공이나 민간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어요. 자, 행정청이 한다 그러면 항상 원칙은 행정청이야. 자, 행정청 누구?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원칙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못하면 누구로? 비행정청에서 대신하게 돼.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아닌 무슨 공사가 한다, 우리 건설회사가 한다 그러면 비행정청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는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면, 공공에는 누구누구를 공공이라고 그래? 행정청에다가 무슨 공사하면은 그게 공공시행자. 그럼 그것이 아니었을 때 민간. 자, 민간의 대표는 누구를 말해? 토지 소유자 하고 나와. 그럼 토지 소유자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와 같은 것을 말해. 그럼 건설회사가 되려면 면적 얼마 소유? 3분의 2상을 소유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말해. 그래 놓고 전체 소유자의 얼마 동의? 2분의 1상 동의만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울산광역시에서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울산광역시 도로 설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도로 설치하겠다는 입안 누가 해? 울산광역시장이 하겠죠. 입안에서 결정고시 하겠죠. 결정고시 다시 누가 해? 울산광역시장이 하겠죠. 자, 시행 누가 해? 울산광역시장. 근데 울산광역시장은 자기가 안 해. 지정 이렇게 돼 있어. 누구로 지정해? 민간 시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 민간 시행자가 울산광역시장한테 지정받아서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팻말에 보면, 어디 공사하는 팻말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 시행청 이렇게 나오죠. 시행청. 울산광역시. 시행자 하면 무슨 건설회사, 시공자, 또 무슨 건설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과정이야. 그러니까 시행청, 청이 뭐야? 행정청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행청은 울산광역시 하되 실질적인 공사는 요 아래에 있는 건설회사가 한다.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누구다? 민간이야. 아니면 공공에서 공사들 나오죠. 공사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 시행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자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상관없어. 이때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어떤 절차로 이제 시행이 되는가? 사업 시행 절차. 역시 사업 시행 절차도 모든 법률이 동일해요. 요 국토계획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야.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올해도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죠. 이 절차 문제로 순서 묻는 거. 어떻게 해서 공사가 끝나느냐 순서를 묻게 돼요. 근데 자, 요거 항상 기본적 절차.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 국토계획법이니까 무슨 사업이죠? 도시계획 무슨 사업? 항상 여기 들어가야 돼. 이 법은 시설사업. 그러면 시설사업 하려거든 무슨 계획으로 결정? 다시 한번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이 사업도 하게 돼 있어. 자, 그럼 결정이 되면 아까 이제 배운 거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이거 하기 전에 결정됐으면 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무슨 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 돼 있어야 돼. 지형도면 고시 되니까 이제 공사 들어가는 단계별 집행계 수립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이제 수립하는데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수립했다면 3년 안에 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 할 것은 2단계 이렇게 수립했어요. 수립되고 나서 바로 시행자를 지정 고시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뜻을 알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시행자 그럴 때는 족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정됐다 이 문장 나왔어. 그럼 누구로 지정됐어? 비행정청으로 지정됐거나 민간으로 지정됐다 이런 말을 뜻하는 거지. 그냥 시행자면 저거 전체를 말해요. 행정이든 비행정이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시행자인데 뒤에가 지정됐다 누구로? 비행정청. 또 다시 아니면 누구로? 민간으로 지정됐다. 그래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정돼야. 그래서 지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요게 만들어져. 바로 이게 이제 공사계획이야. 여기서부터가. 자, 앞으로 요 실시계획, 시행계획, 그럼 무슨 계획? 공사하기 위한 계획. 그걸 실시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불러져요. 근데 우리가 실시계획 가로 속에 시행계획 써놓은 이유는 법마다 용어가 달라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그렇게 불러. 근데 도시정비법에 가면 시행계획 이렇게 불러. 우리 실시, 시행 뜻이 뭐예요? 같아. 뭘 하겠다는 뜻이 같아. 그래서 법률에 따라 이름만 달라져. 자, 요 계획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되죠. 요게 이제 작성이 되죠. 그럼 요 작성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하면 돼.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받은 사람이 이제 공사하는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작성이 되면 공고하고 열람 절차를 거쳐서 그 실시 계획 인가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공고 열람은 왜 하느냐? 의견 듣는 방식이야. 의견 청취하려면. 그럼 대표로 누구의 의견 들어요? 여기는 주민이야. 공사하려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 일단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자, 실시 계획에 대한 자, 뭐를 받고? 인가. 왜 허가 아니고 인가 나왔죠? 지금 도시의 시설 사업이 사적이야, 공적이야? 공적 사업이잖아. 도로 만드는데 사적이고 없잖아. 다 공적 사업. 무슨 계획 결정되면?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무슨 사업? 공적 사업이야.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돼? 인가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인가되고 고시가 돼야 되죠. 자, 이때 인가권자는 누군지 몰라도 돼 아직은. 중요한 거는 시행자가 만들었을 때 요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할 거냐? 행정청이 하겠죠? 요 인가권자는 행정청이야. 그럼 행정청이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시행자로 이때 확정을 하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인가를 받았다 시행자로 뭐 됐어? 확정. 여기 지정됐을 때는 뭐예요? 사전 예고지.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지정해 준 거지. 너한테 확신을 준 건 아니야. 확신 주고 뭐야? 계획 만들어서 뭐 되면 인가되면 이때부터 시행자 확정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 그 이제 확정되면 요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 주냐면 공사 착공 권리야. 착공 권리를 부여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시행자들은 공사하려면 뭐 받아야 돼? 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안 받으면 공사 못 해. 자, 바꿔서 공사하려거든 꼭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이렇게 놨어. 그럼 인가 받으면 이제 착공 권리 받았으니까 공사 들어가면 돼. 그 다음 고시가 되면 이 고시의 효과는 뭐냐? 수용 시기를 말해. 남의 땅 이제부터 뺏어가도 되는 시기가 바로 뭐다? 고시야. 원래 행정청이 아닌 민간인이 시행자가 됐더라도 요 고시만 되면 민간인 시행자도 어떻게 돼? 행정청과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남의 땅 뺏어다가 사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억하실 거 시행자는 공사계획 만들고 뭐 받으면 인가되면 공사 착공 권리를 받아. 근데 착공 권리 받았다고 공사는 못해. 왜? 남의 땅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남의 땅 뭐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효과가 뭐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나오게 돼. 그럼 이제 착공 권리 받고 수용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들어간다?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순서가 요거 되면은 그 다음에가 이제 공사 착공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제 시행자가 착공을 들어갔어. 착공해서 공사 완료되면 공사 다 끝났다는 보고를 하게 돼. 자, 보고 들어가면 준공 검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했다는 공고하면 돼. 그러니까 순서가 착공해서 완료되거든. 완료됐다는 뭐를 하라? 보고하라. 검사 받아라.
검사 받아서 공사 다 끝났으니까 굳이 고시할 필요 없죠.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공고하면 그걸로 끝. 그래서 여기는 공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순서 정도는 외우실 수 있어. 이제 요 순서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사업할 때 다 해결돼. 자, 사업하려면 요건 빼면 돼. 요건 빼고 사업하려면 뭐 받고? 지정받아. 지정받으면 공사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만들어? 실시계획 만들어. 만들었다고 공사는 못해. 그래서 뭐 받아야 돼? 인가 받고. 그러면 착공권리 받게 돼. 그러면 이제 착공권리 받았다고 남의 땅 뺏어다가 사업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뭐가? 고시가 되면 공사 착공권리도 받고 남의 땅 뺏어다가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받았으니까 바로 뭐 들어가? 공사 착공. 착공 들어가면 뭐 해야 돼? 끝났다고 보고해 줘야지. 보고하고 검사 받아. 검사 받고 마지막 끝났다고 공고하면 되죠.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요 순서만큼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기본 절차가 돼야 나머지 사업을 할 때도 쉽게 돼. 거기 가는 요 기본에다가 조금씩 더 늘어나거든. 근데 이 늘어나는 걸 그때 한꺼번에 배울 수가 없으시니까 요 놈만큼은 기본 틀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여러분들이 누가 한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절차로 하나의 공사가 끝나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용어 배울 게 요거 하나예요. 준공검사. 여러분 준공검사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용어를. 근데 이게 어느 때 쓰는지, 쓰기는 쓰는데 어느 때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있고, 혹시 이 준공검사 대신에 사용검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사용승인이죠. 요 세 개가 똑같은 뜻이야. 근데 변천이 됐어, 용어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이게 변천이 된 단어들이에요. 요 세 가지는 어느 때 쓰는 용어냐면 무슨 사업이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 검사받는 용어들이에요. 내가 어떤 공사했거나 사업했을 때 뭐 하는 거? 검사받는 용어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늘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왜 많이 쓰는지를 알으셔야 돼. 지금 우리 배우는 법률 중에서 요 사용 승인은 건축법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건축법에서만. 자, 여러분들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 받아야 되나요? 허가 받아, 인가 받아? 건축물 건축이니까 사적이잖아. 허가 받아. 그럼 허가 받은 공사 끝내서 그 건물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그 말이야. 그 다음 사용검사는 주택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아파트야. 자, 아파트가 1000세대, 2000세대 건설이 될 때 뭐를 받아서 건설했겠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나서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 살아야 돼. 살으려면 뭐 받아야 돼? 사용검사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뭐 받아라?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받으라 그래. 그럼 나머지 다른 법률들은 요 두 개, 건축법, 주택법을 빼면 다른 법률들은 뭐 받아라? 준공검사 받아라 그랬어. 수없이 많은 법률이 있겠지. 그 대표적인 용어가 뭐야? 준공검사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준공검사도 처음부터 건축법이나 주택법도 처음에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 준공검사라고 썼어. 근데 90년대 들어가니까 요 두 개 건물에 관한 법은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이 요렇게 변천이 됐어. 준공검사라고 쓰다가 뭐로? 사용검사로. 그러다 다시 건축법이 다시 뭐로? 사용승인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부터? 준공검사에서. 그래서 90년도에 초에 가니까 그때부터 아파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건물은 따로 떼어내서 써야 되겠다 해서 뭘로 바뀌었어? 사용검사로. 근데 이건 주택법하고 또 건축물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야. 아파트에 관한 거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용어를 또 다르게 쓰겠다고 해서 건축법이 뭐로? 사용승인으로 바뀐 거지. 뜻하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쓰는 용어가 요건 거는 두 개 빼면 전체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다 보니까 준공검사라고 보니까 요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준공검사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 자,
자, 건축법 문제 나와서 그럼 뭐라고? 사용 승인. 주택법일 때는 사용 검사.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법이 아닐 때는 전부 합해서 준공 검사. 그러니까 지금도 국토 계획법이잖아. 그러니까 사용 검사, 사용 승인 안 쓰고 뭐라고 그래? 준공 검사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늘 쓰면서도 구분을 안 하고 쓰는데 공법 시간에는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될 용어야 이제. 자, 그럼 정리 다시 하면, 자, 도로, 공원, 광장 이런 시설을 만들 때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해. 그리고 이제 정확한 표현은 결정되면 2년 안에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해서 그때 효력을 발생시켜. 그럼 이제 공사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무슨 계획을?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데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 그러고 나서 시행정청에서 시행자를 뭐 해줘? 지정해줘. 그럼 이제 지정받은 시행자가 공사위에서 무슨 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요걸 만들게 돼. 만들었다고 효력이 없어. 그래서 다시 뭐 받아야 돼? 인가라는 걸 받아. 인가 받는 순간 무슨 권리가 나와?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권리만 주고 가만 놔두면 공사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서? 고시해서 남의 땅 뭐 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나면 시행자들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자 끝나거든. 이제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에 대한 뭐 보고 검사 그리고 마지막 끝났다고 뭐 한다? 공고한다. 그럼 하나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정도 순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책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보면 384쪽 나와 있죠. 거기 아직 읽으실 건 없어. 왜 누가 뭐 만든다 이런 건 아직 의미는 없으니까 이런 절차로 하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 첫 번째 위쪽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자, 그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역시 도시계획 시설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럼 설치하려거든 다시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아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관리계획 결정된다는 용어를 줄여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길게 나온 문장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 뭐 된다? 결정된다 이 내용이에요. 시설을 만들려도 반드시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문장 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다 그 말은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결정 고실로부터 날짜가 나와. 2년 안에 뭐 하라 이런 말 나오죠. 아까 이제 배운 거 적용해요. 결정고시 되고 2년 안에 아까 뭐 하고 뭐 하라고 그랬나요? 지형도면 고시도 하게 되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 요거 수립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걸 기억하시겠지?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도 했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무슨 조항이 있고 실효 조항이 있었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는 실효 조항은 없었고, 아셨지? 2년 안에 꼭 해야 될 건 뭐다? 지형도면 고시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필요에 따라 수립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그럼 결정고실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예요. 왜 사업 문제 나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겠다고 결정했죠. 시설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뭐를 하게 되나요? 사업을 수반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시설 결정 문제 나오면 반드시 뭐 하라? 사업, 공사하라. 그래서 그 공사하는 기간을 정했다는 이야기야. 2년 안에 결정고시 되고 2년 안에 사업 안 했다. 그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지. 사업 안 했을 때 요건이 갖춰지면,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 받아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땅, 그래서 시설 부지 그러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었다 그럼 도로 만드는 부지, 공원 만들겠다 하면 공원 부지가 있겠죠. 그 부지에다가 뭐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문제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 마음대로 이용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면 이제 못하고 있는데 2년 지났는데도 공사가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묶인 거 뭐 해야 돼? 임시로 뭐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가설이라 그래. 가설은 임시라는 말이야.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공사할 때까지 잠깐 동안 뭐 할 수 있게 해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2년에 사업 안 했는데 그걸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가 5년째 사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5년째. 그럼 결론은 5년까지는 사업 안 할 거잖아. 그럼 그때까지 뭐 해준다? 임시적으로 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바로 요 2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묶인 걸 생각하면 돼. 내 땅이 묶였다. 무슨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드는 땅으로 묶이면 여러분은 좋아해, 나빠해? 나빠해. 근데 절대 보상도 안 해줘 아직은. 왜? 공사가 들어가야 수용을 하거든. 그 아직 보상도 못 받고 2년간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2년이 지났으면 여러분이 법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요건이 맞으면 나 허가 받아서 거기다 임시 건물 짓겠다는 이야기야. 그런 건 허용해 주라는 이야기야. 그게 2년짜리예요. 세 번째는 결정고시 10년이야 이제. 10년 안에 사업 시행이 또 안 됐어. 2년까지 해서 가건물 지어놨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업이 안 들어왔어. 그때 이제 요건이 또 갖춰지는데 이 요건이 지목이 바로 대인 땅이야. 그 요건 중에 지목이 뭐로 돼 있어? 대인 땅이 묶여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내 땅 아예 사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이 뭐였던 거는 대였던 땅이 묶였는데 10년 동안 사업 안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내 땅 그러면 아예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공사 들어올 때까지는 돈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미리 내 거 빨리 사가서 나는 뭐 어떻게 알아? 돈 줘란 이야기야. 그게 매수 청구야. 이게 해년마다 시험 문제지. 올해도 나왔잖아. 작년 나왔어. 재작. 요게 시설 부분 나오면 여기를 꼭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내용보다 중요한 건 항상 시설 결정되면 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뭐 하라 하는 문제. 요게 나와. 그래서 자 매수 청구를 했어. 그럼 매수 청구해서 사가면 되는데 안 사갔어. 매수 청구를 안 받아줘. 그러면 다시 여기도 허가 받아서 역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묶어놓고 기간 안에 안 하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 허가해서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게 바로 10년짜리야. 네 번째는 20년. 20년 안에 역시 사업 시행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시설 결정은 실효된다 이렇게 놨어. 실효된다. 그럼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 항상 실효 그럼 무슨 날? 다음 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여러분 땅이 20년간 묶였는데 20년까지 사업 안 하면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원위치 되는 게 몇 년? 20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놨어. 예전에는 묶어놓고 풀어주는 날짜가 없었어. 이 끝에 날짜가. 근데 위헌 판결이 나온 거야. 사건 너무 제한한다. 그래서 예전에 뭐 50년씩 지나가도 공원 땅이 아직 안 풀린 땅 있잖아. 그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끝난 거니까 풀어줄 수가 없어.
근데 지금부터 결정돼놓고 몇 년 안에 20년 안에 안 하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근데 풀어주는 것도 법적으로 풀어주는 게 자동으로 풀어져. 20년에 무슨 날 되면 다음 날이면 자동 풀어지게 돼 있어. 그게 여러분들 과정이야. 그래서 항상 관리계획 결정해놓고 시설 문제만큼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 땅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 우리 국민들의 땅을 이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놔야 돼. 자, 첫째 2년 나오면 무조건 2년에는 무슨 도면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에서 수립해놓고 그 날짜로 해서 이제 2년 안에 사업이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요건만 갖춰지면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목이 만약에 전이었어. 거기다도 가건물 지어도 되는 거야. 가건물. 그럼 가건물 짓고 공사하기 전에만 내가 철거하면 돼. 그런 것이 바로 2년짜리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20년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안 들어와. 그때 마침 땅이 내 거가 지목이 되었다. 그럼 내 거 아예 사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가면 돼. 돈 주고 사가겠지. 그러고 이제 10년 안에 했는데 매수 청구를 했더니 나는 그 땅 안 산다. 또는 지목이 대가 아니다. 그럼 안 사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개발행할 때 좀 이따 나와 3층짜리 단독도 짓게끔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사건을 좀 완화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년까지 갔는데도 이제 공사가 안 들어오면 아예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 또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배우시게 돼. 나머지는 이제 뜻만 아시면 되고 오늘 그 20년짜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그거 보시면 시설 부지 개발입니다 해서 나온 것은 어디만 보시냐면 맨 밑에 양괄호 2번 한번 봐보세요. 그 허가 사유라고 써진 부분 그건 책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고시로부터 거기도 이렇게 나왔죠. 지금 시설의 결정고시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요 시설의 결정이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 결정했다, 관리계획 결정했다를 줄여서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야. 그 여러분 책에 지금 줄여서 나왔잖아. 그래서 그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뭐 되지 않았어? 시행되지 않았다 나왔잖아. 2년에 사업 시행이 안 됐어. 그때 이제 밑줄 그으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줄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게 여기야. 그게 이 요건이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됐다 그 말은 뭐야? 3년 안에 하는지 3년 후에 하는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공사 아직 안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몇 년 안에 안 한다? 3년 안에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2년간 사업도 안 했고 앞으로 또 몇 년간은 3년간은 사업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이해되신 거지? 그럴 때 그 밑에 보세요. 그런 포함되지 않은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뭐 하겠다? 허가해 주겠다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했다. 그랬는데 2년 지나가는데도 공사한다는 계획도 수립 안 됐고 자 수립을 했는데 몇 단계가 1단계가 없더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몇 년간은 3년간은 앞으로 공사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 밑에 가면 허가 대상이 1번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했잖아. 가설이 임시 건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거기서 나오는 가설 건축물 요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우리가 일상에 가건물 그러잖아. 이걸 말해. 법률로는 뭐라고? 가설 건축물을 우리 일상생활할 때 뭐라고 불러? 가건물 이거야. 이해되셨지? 그래서 가건물 질 때 보통 어떻게 했죠? 완벽하게 안 짓잖아. 그냥 뭐 기둥 몇 개 세워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가건물 건축하게 해줘. 왜 그래? 공사하면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짓지 말고 뭘로? 가건물로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 2번이 뭐예요? 2번의 중간쯤에 공작물 설치잖아. 공작물이 뭐 우리 건축물하고 공작물 차이 있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구분 어떻게 하면 지붕이 있다 없다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다 이렇게 말해. 쉽죠? 그러니까 법률로는 그게 좀 복잡한데
우리가 그냥 반드시 판단만 할 때는, 자, 우리 사람이 만든 어떤 시설이 하나 있어. 근데 건축물이, 자, 우리 그 지붕이 없네? 그럼 뭐라고 불러? 공작물. 지붕까지 있으면 건축물 이렇게 불러. 그래서 공작물 설치하게끔 해줘.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물의 개축, 재축 그랬죠. 여기서 이제 개축과 재축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제 건축 용어를 다시 하나 배우시는 거야. 여기다 할까요?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가 딱 나올 때 이 건축은 5가지 종류를 말해요. 5가지. 신축한다고 그러죠. 신축. 증축한다. 개축한다. 그 다음에 재축이다. 이런 말을 써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말해. 자, 요건 당분간 안 쓰셔도 돼. 우선 이전은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 가서 배우시는 거 하고, 우리가 건축하면 자 다시 순서, 자 어떻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요 순서 그대로 쓰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 용어는 건축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말하냐면 신축을 말해. 그냥 건축 그럼 뭐다? 신축이야. 신축한다 그 말은 뒤에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야. 건축한다 그럼 뭐를 말해? 신축. 그럼 신축했으면 뭐해?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재축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에가 증축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는 하면 안 돼? 앞에 거는 안 돼 그 말이야. 증축 그 말은 뒤에는 되지만 앞에 뭐는 하지 마라. 신축은 하지 말라야. 그럼 여러분 책에 보면 개축 재축 나왔잖아. 세 번째가. 그럼 뭐 해서는 안 돼? 신축하고 증축은 안 된다 그 뜻이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그 3번에다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써놓으면 틀린다는 이야기야. 뭐만 해야 돼? 개축 재축이야. 그거 또 이해되셨지? 그럼 이제 지금 간단한 설명할게요. 법률 말고 우리 상식으로만 설명해. 신축한다 뭐예요? 새로 짓는다야. 새로 짓는다. 증축한다. 어떤 지어진 건축물의 면적이든 층수든 늘린다는 거지. 넓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증축이라고 그래. 그리고 요걸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인위적이냐 천재지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인위적이라는 게 철거라고 그래요. 철거.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 그래. 지금 저 지진 와서 무너졌어. 그럼 다시 지어야 돼. 그건 뭐야? 재축 그래. 그러니까 인위적일 때는 철거라고 그래. 인위적 철거. 내가 저거 뜯어내는 건 철거. 천재지변 그럼 멸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건 철거야. 철거. 철거고 요건 멸실이라 그래. 요거 철거는 인위적이야. 멸실은 천재지변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멸실 후에 다시 짓는다 그럼 뭐라 그래? 재축.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개축 그래. 그러니까 철거는 누가 하는 거? 우리 인위적이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뜯어내서 다시 짓는 건 개축. 자,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어. 그럼 뭐라고 그래? 멸실 그러잖아.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 우리 지난번에 태풍 와서 집도 무너졌어. 그럼 뭐야? 멸실 그래. 그래 놓고 다시 지으면 재축 그래. 그러니까 다시 짓는 건 똑같은데 사유가 뭐냐?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 멸실돼서 다시 짓게 되면 재축. 구분하셨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하면 4가지 행위 중 뭐를? 신축이란 뜻이야. 신축한다 그러면 뒤에 뭐도 할 수 있어? 증축, 개축, 재축에. 근데 딱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 자, 증축한다 그 말은 증축, 개축, 재축. 앞에 뭐는 안 돼? 신축 안 돼. 그럼 지금처럼 개축과 재축 나왔으니까 뭐는 안 돼? 신축, 증축은 안 돼. 그럼 거기 앞에 3번의 건축물이 뭐야? 기존에 있던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은 철거나 자, 멸실에 다시 짓는 건 허용하겠지만 새로 짓거나 늘리는 거는 안 된다 그 뜻이야.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자, 2년 안에 사업 시행 안 했어. 그때 요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됐다든가 설령 수립됐는데 몇 단계 안 들어있어? 1단계. 1단계 안 들었다 그 말은 몇 년간 앞으로 사업 안 해? 3년간은 안 해.
그러면 결국 2년간 사업 안 했고 앞으로 3년간도 사업 안 하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땅에다 개발행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은 건축물 건축이잖아. 공작물 설치하는 거. 근데 뭐야? 가설 임시적인 것만 임시적인 거. 그래서 가건물 새로 만드는 거, 공작물 만드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뭐만 개축과 재축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뜻 아셨죠? 이제 뭐 내용을 몰라도 되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거 과정. 그리고 이 건축과 신축은 다른 말로는 설치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공작물은 설치라고 그러고 건축물은 뭐라고 그래? 건축이라고 써.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건축물은 설치한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건축한다. 그럼 건축물이 없는 거는 공작물이야. 공작물은 뭐라고 그래? 설치. 설치는 뭐다? 신축, 새로 만든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가건물하고 공작물은 새로 만들어라. 기존에 있던 거는 개축하고 재축만 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게 우선 2년짜리 개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그 시설 부지에 뭐 나와 있나요? 매수 청구 나와 있어.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니까 몇 년짜리를 말해요? 10년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정이든 뭐든 두 번째든 간에 매수 청구는 반복해서 자꾸 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 절대 틀리지 않게 되니까. 역시 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가 있다. 그러면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서 요 매수 청구라는 말, 매수 청구는 형성권은 아니다 이렇게 놨어. 이건 무슨 뜻이냐? 꼭 사줘야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 형성권.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돼. 그때는 형성권 아니라 그래. 즉 공법에는 꼭 사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 매수 청구가 여러분들 과정에 몇 번씩 나와. 어디 법률에 가도 매수 청구 이런만 나오면 무조건 사주지 않아도 되는 무슨 권 아니다? 형성권 아니다 그래. 꼭 사줘야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 형성권.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된다. 그럴 때는 무슨 권 아니다? 형성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째, 자, 매수 청구는 어떻게 청구가 되느냐? 자, 시설. 내가 줄여서 지금 시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뭐가 줄어들었어? 도시계획 시설.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시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자, 지금 몇 년? 항상 매수 청구 나오면 10년. 10년 안에 뭐 안 했다? 사업을 안 했다는 조건이 나와야죠. 그때 요 시설을 만드는 부지의 지목은 반드시 뭐인 경우? 대라는 요 지목에 한해서야. 모두가 아니라 뭐에 한해서만? 대라는 지목에 한해서 이 대의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소유자만이 매수 의무자에게 뭐한다?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제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은 당연히 공법에서 무조건 원칙은 누구를 말해? 특광, 시장, 군수를 말해요. 앞으로 국토개표 원칙 내가 써놓으면 항상 누구? 특광, 시장, 군수가 원칙적 매수 의무자. 그럼 울산광역시 매수 청구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장한테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외는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설치나 그걸 관리할 의무자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도 매수 청구는 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두 번째, 매수 여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여기다 내놔서 답은 여기서 나왔어. 자, 매수 여부는 자, 첫째가 매수 청구 받은 날
6월 안에 거기서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청구 이 사람이 받았죠. 받았거든. 6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여부라는 말은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그걸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렇게 놨어.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거든. 그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6개월째 하고 2년째 2개밖에 없어.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냥 요 단어만 6월하고 2년 청구하고 6개월째 됐을 때 뭐 한다? 매수해 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알려줘. 그걸 통지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결정 정지됐거든. 다시 몇 년? 2년 안에 매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매수 여부 문제고. 그럼 매수 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매수 대금은 원칙은 항상 뭘로 주냐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되겠죠. 원칙이니까. 그런데 예외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현금인데 예외는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에 한한다 이렇게 놨어. 아무나 채권은 발행 못해. 반드시 누구? 지자체. 자, 우리 지자체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그럼 이 법에서 아까 원칙 누구? 특광시장. 이 사람만이. 이 사람이 매수 의무자일 때만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해. 근데 올해 시험 문제 이거 낼 때 무슨 공사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공사니까 채권 발행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사는 의무자라고 해도 발행해 못해? 못해.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의무자가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제가 나왔어. 이번에 시험 문제가. 그럼 토지주택공사니까 채권 발행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하고 찾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문이 하나 나왔고 틀렸고. 그때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또 맞아야 돼. 토지 소유자가 자, 뭐 한다? 원하는 경우야. 그럼 여러분이 원래는 현금 주는데 왜 소유자가 나는 현금 안 받겠다고 원할까요? 참고로 우리가 공법에서 물을 보상해 줄 때 많이 줘요. 보통 공시지가라는 걸 줘요. 늘 공시지가잖아. 공시지가. 그럼 공시지가는 우리 현재 실제적인 시세보다 높아 낮아? 낮잖아.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주면 나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근데 채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가 붙어. 이자가. 그럼 이자가 붙는 현재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많겠지.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받고 나중에 채권 받았다가 이자까지 좀 받겠다. 그럴 때 소유자가 원하는 거지. 그럴 때 채권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지자체에서는 왜 좋아? 자기도 뭔가 좋으니까 발행하겠지. 당장 현금 안 줘도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지금 돈 안 받다니까 얼마나 좋아. 예산도 없는데 돈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 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이자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자가 붙어서 공시지가보다는 좀 더 나을 거고, 행정청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돈 안 줘도 되니까 서로 이해관계 맞지. 그래서 발행해 주는 거야. 두 번째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있을 때. 자, 부재 그 말은 뭐예요? 부재. 거기에 안 살고 있어. 근데 안 살고 있으면서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투기꾼으로 봐.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땅 갖고 있잖아. 뭐 투기꾼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비업무용이야. 비업무용 토지. 이런 건 전부 투기로 간주해. 자, 우리 업무용 토지는 구입할 때, 우리 회사들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업무용 토지는 뭐예요? 업무용 토지는 세금 감면을 받아. 그럼 감면해서 받아놓고 이건 몇 년 동안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비업무용이 됐어. 그럼 이건 투기꾼으로 보는 거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는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채권 줘. 왜? 현금으로 바로 주면 너무 떼돈을 벌어. 그러니까 채권을 줄 때 얼마가 넘어가야 되냐면 3천만 원 초과시. 그럼 3천만 원 미만은 현금 주겠다는 이야기야. 3천만 원 미만은 규모가 커, 작아? 작은 거니까 현금 줘도 돼. 근데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몇 억씩, 몇십억씩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떼돈 한꺼번에 못 들게 돈 안 줘, 바로. 그래서 초과됐을 때 그 초과분이죠. 초과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대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야. 근데 이거 7천만 원짜리야. 그럼 얼마 빼고? 3천 빼고 4천만 원에 한해서만 채권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3천은 어떻게 하란 이야기야? 세금도 내야 되고 당장 필요경비 써란 이야기지. 그래서 얼마? 3천은 현금 줘.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투기꾼이 들어왔어도 투기꾼한테는 얼마는 줘? 3천은 현금 줘. 왜? 세금 걷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3천 넘었을 때 넘는 거에 한해서 뭐 준다? 채권 발행해줘.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나온 부분인데 올해는 답을 여기다 안 주고 저쪽에다 답을 줬어. 그러니까 어디든지 시험에서 좀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요거는 문제. 자, 그럼 대금했고 채권 이런 건 전부 생략해요. 그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매수 청구가 됐어. 그 후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요. 매수 청구 후의 내용. 자, 그 말은 우리 토지 소유자는 맨 처음에 무슨 청구했었나요? 지금 매수 청구했죠. 청구했더니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어. 자, 아까 형성권이 아니니까 여러 매수 청구했고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할 때 안 산다 하고 결정 나왔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는 매수 청구했더니 매수하겠다고 결정이 나왔어. 그래 놓고 몇 년?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있네. 열받게 만드네 이거. 사가겠다고 해놓고 2년 지났는데 안 사갔어. 그럴 때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돼. 그래서 허가 받아서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 언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업 안 하고 매수 청구했더니 그것도 안 사가? 근데 지목은 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바로 주택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얼마짜리? 3층 이하 단독주택. 또 3층 이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도 지을 수 있어. 1종, 2종. 그리고 세 번째가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층수 개념은 1번, 2번은 3층 이하인데 왜 공작물은 층수를 안 써놨을까요? 아까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지붕 없으면 지붕 없는데 층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그래서 거기는 층수를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 상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몇 층짜리? 3층짜리 단독. 아니면 내가 상가 건물 지어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2년짜리하고 이제 10년짜리는 이런 개요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 자, 결정 고실로부터 20년.
20년 안에 사업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는 그 시설 만들겠다는 결정은 뭐가 된다? 실효된다. 실효됐으니까 무슨 고시 해줘야 된다? 실효고시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해서 자, 모든 시설의 결정이 이걸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울산광역시에 여기가 공원이라는 것이 조성이 된다고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공원 만들겠다는 관리계획 결정이 떨어졌다. 그럼 결정됐으면 여기 2년 안에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 수립할 거고. 그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사업을 안 했을 때 그 요건이 아까 뭐였냐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 안 하고 있고 또 1단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은 지목이 되고 요건 전이고 요건 답이라는 이런 지목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2년짜리는 이런 거 지목 따져요, 안 따져? 2년짜리는 지목 안 따져. 대든 전이든 답이든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가건물 짓게 해줘. 가건물. 그러니까 특이한 거지. 원래는 전이나 답에다는 건물 짓게 해줘, 안 짓게 해줘. 못 하잖아. 근데 공사하겠다는 결정 떨어지면 어차피 그거 나중에 철거되니까 공사하는데 지장 없거든. 그러니까 지목 상관없이 2년짜리는 거기다 가건물 짓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침 전이었어. 거기다 가건물 지어놨어.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중에 지목이 대인 A는 뭐 할 수 있어? 매수 청구할 수 있어. 그럼 매수 청구해서 사과하면 그걸로 끝이고. 봤을 때 이 사람은 허가 받으면 여기다 몇 층짜리? 3층짜리 단독. 아니면 1종, 2종 우리 상가를 지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 놓고 20년 지났어. 20년 지나니까 이제 시설 결정이 실효가 돼. 그때 요 전에다가 가건물 지은 사람 어떻게 철거해야 돼? 그대로 있어도 돼? 그대로 있어도 돼. 20년까지 가서 끝나면 그동안 했던 건 다 유효야. 그럼 여기다 3층짜리 지은 거 그대로 유효해. 이렇게 되는 것이 시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늘 밀접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빠짐없이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몇 년짜리, 10년짜리 요 지목이 대인 매수 청구가 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어디까지 설명이 됐냐면 358쪽에 그 맨 위까지 설명됐어요. 그 3번에 미집행하고 오른쪽에 4번에 뭐 해제 신청 나와. 이건 아직은 배우실 건 없어.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도시개발 시설 결정에 실효 부분 나와 있죠.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뭐 책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될 거야. 왜냐하면 자 지금 조금씩 좀 띄어서 써놨으니까 의미 없어. 그냥 요 정도 개요가 있다 하고 나오시면 1월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구체적 내용 나오겠죠. 그때 이제 차분하게 설명할 테니까 우선 시설에 관련된 건 이렇게 4가지의 날짜가 관련됐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쉬었다가 361쪽에 지구 단위 계획 요거 들어가도록 할게요.